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흑자 적자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일주일 전에 BNK에서는 8천억 적자로 예상보다 더 나쁜 숫자를 내밀었습니다. 네. 반도체 좋아지지 않아요? 금요일 아침에 KB증권에서 마이너스 8천억이 아니고요. 플러스 9천억이라는 숫자를 내밀었어요. 제가 이 세 분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아는 후배들이기 때문에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KB가 나온 숫자가 완전히 이상한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반도체 말고 스마트폰이나 가전에서 얼마나 보수적, 현실적 잡았는가 그거는 약간 퀘스천업을 합니다. 결국은 9천억짜리는 아마 한 4, 5천억 정도의 흑자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초 사이에 애널리스트 코멘트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AI가 적용된 서버가 많이 구축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하고 네. 그게 삼성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서버하고 AI 서버하고 차이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준비된 거? 네. 네. 일반 서버는 대충 한 800만 원 후반대가 돼요. 6,700불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일반 서버. 네. 일반 서버에는 우리가 말하는 엔비디아의 GPU는 없습니다. 인텔의 CPU. 똑똑한 놈 하나 있으면 되고요. 네, 네. 그다음 메모리 있고 기타 있어요. 여기 중요한 건 GPU 없고요. CPU하고 메모리의 그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골고루 돼 있죠. 그러니까 CPU가 완전히 잡는 게 아니고 메모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하죠. 이미 시장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메모리 시장이 D램하고 SSD 합하면은 이게 30% 되거든요. CPU보다도 한 80%니까 대충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볼게요. AI 서버. AI 서버인데 가격이 37배입니다. 밑에 보시면. 3억이 훨씬 넘어요. 25만 불. 근데 그 효과를 누가 가져왔냐? 여기에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옵니다. 없던 게 들어오는 거죠. 엔비디아의 GPU가 그 H100이라는 게 8개가 들어가서 20만 불. 전체 25만에 80%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아까 메모리가 가격의 비중이 차지하는 게 한 30%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요. D램하고 SSD 합해봤자 22,000불이니까 또 HBM 합하면 23,000불이죠. HBM 이게 고대형 메모리고요. 일반 D램이 일반 D램 그다음에 SSD가 메모리거든요. 합하면 이게 22,000불이잖아요. 비중이 10% 초반밖에 안 돼요. 앞에는 32%였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영향이 별로 없어요. 누가 다 가져? 엔비디아가 다 처먹은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근데 초반에는 이 AI라는 것이 이젠 처음에는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학습에서는 그 프로세서 스피드나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GPU가 중요한 건 맞는데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거 엄청 높게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가격이 비쌌다. 독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습이 아니고 추론형으로 AI가 많이 확산이 되면 2, 3년 내로 그런 메모리의 용량이 이거보다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추론형으로 AI가 확전되는 게 중요한데 그거 중요한 게 AMD 같이 엔비디아 독점을 맞는 기업이 나타나서 메모리의 용도를 더 높여주는 것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GPU 말고 메모리를 위해서는 결론이 나오는데 AMD를 응원합시다. AMD가 최근에 나온 메모리는요. 이 앞에 보시면 아까 HBM이 640GB잖아요. 8개가 승계니까 한 개당은 80GB인데 최근에 나온 AMD의 GPU는 192GB예요. 메모리가 2.4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같은 거는 서버라도 AMD 것이 잘 팔릴수록 우리한테는 상대적으로 좋은 겁니다. 그렇네요. 결론은 AMD를 응원합시다. 이런 바탕에서 반도체가 잘 가는 건데, 근데 주식시장은 지금 뭐 앵커님 질문하실 것 같은데,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반 이상은 AI고 AI의 드라이브는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주구장창 빠지면 삼성 하이닉스가 힘을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먼저가 되고 나중에 삼성 하이닉스는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는 3분기의 그 감산 효과 이걸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충 흐름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걸 말씀드리는데 혹시 앵커님 엔비디아 주식 갖고 계신가요? 400불에 들어가셨나요? 아닙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 한 명은요 한 주를 샀어요. 한 주. 400불 때. 제 말을 믿고 이걸로 보고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550불까지 간다고 추산했습니다. AI가 쓰이는 반도체 칩은 현재 GPU가 다 가져간다 그러잖아요. 그 시장이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30% 성장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슷하죠. 이 고소공자 2차 전지할 때
연간 향후 10년 동안에 30%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성장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한 3, 4년 동안은 한 50% 하다가 그다음에 30%, 네. 15% 이렇게 떨어지면은 네. 시장이 3,500억 불 되거든요. 네. 그다음 엔비디아 마켓시어가 지금 90몇 프로인데 떨어져서 네. 80% 되고 마진 50%뭐 이렇게 하면은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향후 5, 6년, 10년 뒤에는 당연히 PR이 내려가겠죠. 네. 20배 쳐서 할인율을 5% 10년치 하면 1.6으로 나누면 네. 시가총 1.4천억 달러 정도 나오고 그게 한 550달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 흐름으로 전체를 갈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뭐 시장 성장 30%가 아니고 20%는 꽝인 거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성장은 문제가 아닌데 엔비디아가 마켓시어를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엔비디아가 마켓시어 많이 떨어지면은 주가가 내려가면은 좀 센티먼트가 안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한 30%의 업사이드는 중기적으로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포캐스트는 한 2, 3년을 가지고 2, 3년까지 아니 1, 2년은 가져갈 수 있는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삼성하이닉스도 비스무리하게 방향은 각도는 똑같지 않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삼성 하이닉스를 바로 좀 볼까요? 어디까지 볼 수 네. 있을지. 네. 우리 여기 자주 나오시는 또 우리 또 MS 킴께서 뭐 20만 원을 부르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네. 하이닉스 네. 삼성년은 다 고대하는 9만 원 넘어서 전고점을 가느냐 그거 네. 아닙니까? 어디까지 보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보세요. 작년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봅시다. 하이닉스가 작년에 6조 8천, 그 재작년도 12조 갔던 주식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건 잘못됐는데 10조 4천이 올해는 이제 마이너스 10조예요. 네. 마이너스 10조인데 내년에 한 5조 정도 돌아선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시장은 아마 24년도에 한 5조 정도의 흑자로 돌아선다고 보고 있는 건데 그거 포인트는 올해 4, 4분기의 흑자 전환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봤을 때 그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네. 그럼 그때 정도 됐을 때는 24년하고 25년 언제까지를 끌어당길 텐데 아마도 25년까지 끌어당길 수 있다 그러면 PER 10배 정도가 13만 원에서 15만 원이 됩니다. 조금 빠듯하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네. 8배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가 11,000원 정도 되는 언제든지도 내려가면 또 저가 매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를 봤을 땐 수급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올라가는 속도는 내년도 5조, 내후년도 10조의 그 이익으로서 21년, 22년을 가는 속도를 어떻게 보느냐는 건데 그 어떤 시점은 한 4, 4분기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부터 13만 원 전고점을 일단 가게 되면은 그게 PER 10배 가까이 되고 그러면 삼성전자도 비스무리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그래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13만 원에 도착하면은 하이닉스도 삼성전자 8만 원대 목표를 할 수 있고 하이닉스가 내년도 초에 15만 원 정도를 만약에 타겟한다 그러면 그때 삼성전자가 9만 원 같은 개념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데 전자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엔비디아가 조정받을 수 있어도 고점 대비 10% 이상 빠져서 한 2주, 3주 이렇게 조정이 길어지지 않는다면은 이런 추세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2분기 실적도 중요하고 7월 말에 나오는 가이던스가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좀 엇갈리는 리포트가 나와서 좀 어텐션을 받고 있어서 네, 그거를 그런가요? 마지막으로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일단 실적 한번 보실게요. 네. 오늘 26일이지 않습니까? 네.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그냥 그 흑자 적자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239억이 흑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반도체는 4조 적자고 네. 조금 나아지는 건데 일주일 전에 BNK에서는 8천억 적자로 예상보다 더 나쁜 숫자를 내밀었습니다. 네. 왜? 반도체 좋아지지 않아요? 그 밑에 보시면은 코멘트에 특히 메모리만 보고 있는데 비메모리, 파운드리도 안 좋아요. 그 다음에 휴대폰, 스마트폰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2조 7천억, 8천억이 아니고 한 4천억 빠져요. 그래서 이 BNK에서 나온 거는 반도체도 개선되지 않고요. 1분기 대비했을 때 효과 없고 감산 효과는. 그 다음에 비메모리, 메모리가 아닌 거하고 스마트폰도 다른 그 증권회사보다는 매우 낮게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려 1조 가까운 적자, 회사 전체적으로. 우리 참고로 1분기 때 삼성전자 전체가 6,400억 흑자였거든요. 네. 6,400억 흑자인데 적자가 반도체가 한 4조 얼마 이렇게 네. 적자 나섰는데 개선도 안 되고 반도체 아닌 건 더 망가지니까 8천원 나온다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때 6월 20일 날 발표되고 나서 삼성전자 주가는 그다지 변동이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컨센서스는 한 2천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흑자니까 뭐 계산에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뜻없이 금요일 아침에 KB증권에서 마이너스 8천억이 아니고요. 플러스 9천억이라는 숫자를 디밀었어요. 반도체 주는데요.
반도체에서 컨센서스 4조 얼마가 아니고 한 1조 개선된 3조 3천억 적자. 이런 얘기하니까 좀 그러시합니다. 3조 흑자라는 회사가 4조 적자가 아니고 3조 적자한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적자폭이 많이 준다. 네. 그러면 여기 1조 적자에서 1조 빠지니까 적자는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밑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뒤처진 HBM이 3분기도 공격화되고 특히 2분기 때 D램 재고 손실이 많이 하이닉스처럼 재고 평가 손실이 줄었다. 그러니까 메모리 숫자가 좋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가전도 웬만큼 잘 따라왔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세 분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아는 후배들이기 때문에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KB가 나온 숫자가 완전히 이상한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분의 지금 단점 내지는 약간 약점은 반도체 말고 스마트폰이나 가전에서 얼마나 보수적, 현실적 잡았는가 그거는 약간 퀘스천업을 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서 2조 8, 9천원 컨센서스인데 이익이 그게 좀 내려가는 가능성하고 가전 함원 같은 데서 한 2, 3천원 빠진다고 가정하면은 결국은 9천원짜리는 아마 한 4, 5천원 정도의 흑자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지금 컨센서스 한 1,000억대보다는 좋게 나오는데 흔히 얘기하는 그냥 반도체 좋아져서 1조 나온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다른 애널리스트들의 체크 앤 밸런스가 나올 필요가 있어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초 사이에 애널리스트 코멘트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으면 이 세 개를 정리해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그러면 가장 리즈너블한 컨센서스는 이전에 6월달 들어와서 리포트 나온 게 세 개거든요. 그 나머지 건 다 5월달 이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 5월 데이터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옛날 5월 데이터 가지고 했을 때 평균이 한 2,000원 좀 안 되는 플러스 1,500원, 2,000원 흑자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올라가는 게 맞아요. 반도체가 개선된 건 맞는데 반도체가 개선되는 게 KB 최근 거에 무게중심을 싣더라도 스마트폰이나 다른 쪽에서 약간 예상보다 좀 낮아질 가능성을 잡았기 때문에 2,000원에서 9,000원 1조까지는 아니고 2,000원에서 한 6,000원? 이 정도 플러스 되는 효과는 있을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주가는 매크로 말고 삼성의 주가를 보면 좀 기다려보자. 개선된다니까 이런 센티먼트 정도는 잡아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저 언제 발표되죠? 요 날짜입니다. 6월 23일 날. 그러니까 저희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요. 실적은 전체 회사 전체 실적의 영업 매출 얼마, 영업이 2천억, 네. 5천억 이거 발표되는 숫자 자체는 다음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네, 멀지 않았네요. 네. 근데 그냥 저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네네. 건데 이 어널리스트들이 이게 지금 3분기 전망이나 4분기 전망, 내년 전망이 아니라 네네네. 지금 다 끝나가는 2분기 전망인데 너 틀리죠. 이렇게도 많이 네. 차이가 납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전환기가 될 때는 엄청 차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 삼성전자가요. 한 분기에 3조, 4조 흑자 나던 회사예요. 네. 그때 이익의 변동치 3천억, 5천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6천억 흑자 나다가 네. 지금 흑자 아니야, 적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칫하다가는 차이가 1조 차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아까 스마트폰 일조, 가전이 네, 일조 그렇죠. 차이나요. 예. 그래서 네. 네, 일단 컨센서스가 낮았다가 올라가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센티는 나쁘지 않은데 네. 사실은 완전히 까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 날 아침에. 네네. 걔네들이 5월 달까지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넘버보다도 6월, 7월, 8월 가이던스를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침에 발표하잖아요. 네. 그것이 더 먼저 힘을 실어줄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삼성전자 진짜 9천원 흑자야, 4천원 흑자야 요거 나오면은 안심하고 넘어가서 7월 말까지 모든 걸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진짜 지금 이 대목에는 진짜 중요해 보입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텨줘야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소부장제 주식이 네. 있는데 소부장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핫한 거. 네. 동진세미케, SNS텍, 하나마이크론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다 네. 아실 거예요. 네. 동진하고 SNS텍은 우리 흔히 EUV 하시잖아요. 네. EUV 아시죠? 이 노광 작업비 중에서 좀 네. 비싼 거. 그거 관련되는 우리나라 중소 소부장 업체는 사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근데 주가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삼성하이닉스 버텨주지 않으면 주가가 조금 쉴 수 있어요. 네. 근데 포텐셜은 매우 좋기 때문에 네. 많이 빠지면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격적인 건 이번 주 다음 주 실적 삼성하이닉스 마이크론 지난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거고 하나마이크론은 삼성전자 같은 EUV 말고 순수하게 하이닉스가 괜찮다라고 하고 하이닉스가 후공정 아웃소싱 개선한다면은 하나마이크론은 2만 원 이하, 1만 원대 후반대 되면은 굉장히 좋은 주식이에요. 왜? 네. 하이닉스의 아웃소싱 후공정은
삼성 하이닉스가 무슨 유상증자 하는 거 관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네. 하이닉스가 무슨 돈을 뭐 구하더라도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굉장히 하나마이크로는 업사이드가 있다. 네. 주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밑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아마 같이 보시면 반도체에서는 뭘 빠지면 사야 되는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이번에 어떤 삼성전자의 실적을 기다리면서 네. 적자냐 흑자냐 아니면 어느 정도 개선될 거냐 이런 센티가 개선되는 건 네. 이거는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직은 네,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 효과는 시기적으로 3월 달부터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6월 지금부터 아마 7월에 8월 사이에 7월 달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7월 말에 발표되는 실적 발표될 때 가이던스 발표될 때 삼성이 어떤 뉘앙스를 보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모든 반도체한테. 네. 센티먼트가 나쁘지 않으려면 그때 좀 더 전향적이거나 긍정적인 걸 준다면은 그러면 7, 8, 9월 달에 실적 개선은 분명하니까 네. 이제 잘하면 9월 달, 10월 달에는 흑자 전환 될 수 있으니까 네. 반도체 경우에 그러면 7월 말부터 만약 지금부터 약간 조정이나 아니면 기간적으로 간다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응축되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네. 거죠. 또 그게 잘 되기 위해서는 요번에 실적이나 마이크론의 뭐 이번 주? 가이던스가 네, 중요하겠네요. 중요합니다. 예, 예. 네. 6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네. 생각하시는 시장 현재 흐름 네, 네. 어디 정도 위치에 와 있다. 네. 앞으로 어느 정도 중요성이 뭐 어디에 초점을 맞춰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보통 이제 네. 그 퀀트에서 보는 그 PER 개념에서 네. 12배 정도가 지금 2,700, 800 정도니까 네. 그 정도는 비싸지도 않고 아주 싸지도 않고 그런 거기 때문에 네. 2,700, 800 언저리 정도는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주도주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버티고 그다음에 조선주 같은 것이 네. 수주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백업이 계속 되는 게 바탕이 되면서 이 3분기 초반까지 가야지 2,700이 가시화되는 거고 그게 막 힘이 부진하면은 2,700의 가시화도 3분기보다는 4분기로 밀릴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삼성 반도체하고 조선주의 힘을 얼마나 7월 달 초반, 7월 8월 초까지 가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조선주도 중요하다. 조선 네. 중요하죠. 네. 많은 얘기했는데 자동차는 사실 아무리 2분기 실적이 좋아도 하반기에 대한 여러 가지 컨플릭트가 해소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는데 네. 조선주는 모든 사람이 어그리하잖아요. 네. 어그리했는데 넘버가 따라주면서 밸류에이션이 따라와야 되는데 네. 그게 따라오느냐 마느냐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와 조선주는 바이온 위크니스 찬스가 라고 보시는 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나쁘게 보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2,500 밑으로 가는 것보다는 버티다가 결국은 2,700, 800 정도로 터치하려는 힘은 3분기 중에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제 비전입니다. 조선주의 시총 비중이 대강 얼마나 되죠? 잘 모르겠네요. 예.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예. 많이 찌그러들어갖고. 예. 그렇지만 조선주가 워낙 전체적으로 네. 센티먼트에 영향을 근데 많이 조선주가 주니까. 그렇게 되면은 기계라든지 상사라든지 이런 네. 그 에너지 관련되는 네. 주식도 사실은 수주산업이거든요. 네. 수주산업에 대한 센티가 좋아지려면 수주 좋은데 어닝과 그다음에 시장에서 평가가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네. 조선주가 앞에 나갔으니까 이렇게 보여줘야지 네. 다른 기계라든지 그렇네요. 그런 쪽도 센티먼트가 같이 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조선주 자체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거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상에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희는 IT가 잘 될 때는 네. 혁신이 중요한데요. 오늘 시간이 없었는데 혁신하는 제품은 와우한 거 말고 그 비전 프로처럼 네. 와우한 거 말고 네.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은 포인트가 와야 되거든요. 비전 프로는 아직은 와우한 건 좋은데 불편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 그 불편한 거 가격적인 면이 해소가 좀 되는 내년도에는 진짜 반도체나 IT의 혁신 제품이 좀 더 우리를 받쳐줄 것 같아서 저는 올해도 잘 버티면 내년에는 좀 브라이트한 그런 그 미래를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 기회에 한 번 정도 자세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네. 준비해 오신 내용이 많은데 시간 네, 관계상 네. 반도체 쪽만 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다시 모시겠고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정열 투자전략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